안녕하세요. 거래처 대표님 식사 자리인데 제가 메뉴판을 잡자마자 남편 비서가 낚아채더니 멋대로 주문을 하더군요. 제가 질책하자 남편이 뺨을 때리네요. 회장님 딸인데 감히 네가 지적을 해? 라면서요. 전 멍해졌습니다. 우리 오빠한테 언제 딸이 생긴 거죠? 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35입니다. 남편 박민호와 함께 1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끝에 작은 무역 회사를 제법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친정 오빠인 이지훈 덕분입니다. 오빠는 건자재 사업을 크게 하는 태성그룹의 회장인데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제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니 익명으로 투자를 해줬고 명목상 회장 직함만 걸어두었죠.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회사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남편 박민호 앞에도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회장님이 지방에 계시면서 돈만 대주는 늙은 자산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그분이 바로 제 친오빠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은 우리 회사의 운명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거래처 최 대표님을 모시고 5억 원 규모의 계약을 확정짓기 위한 자리였으니까요. 이 계약만 성사되면 하반기 매출은 걱정 없을 테고 직원들에게 연말 보너스도 두둑이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3일 전부터 서울 강남 중심가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청담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분위기는 고즈넉하고 음식 맛은 정갈하며 가격도 너무 비싸지도 싸지도 않아 비즈니스 접대 장소로는 제격인 곳이었죠. 오후 5시 30분. 저는 단정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옅은 화장을 한 채 10분 일찍 룸에 도착해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박민호가 비서 김지아를 데리고 들어왔고 뒤이어 최 대표님과 수행비서 정 과장님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대표님, 정 과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상석으로 앉으세요. 최 대표님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이 대표 너무 격식 차리지 맙시다. 다 일 잘해보자고 모인 건데 편하게 합시다. 모두 자리에 앉았고 저는 테이블 위에 메뉴판을 집어들며 최 대표님께 건네려 했습니다. 대표님, 메뉴 한번 보시죠. 이 집은 도미조림이랑 신선로가 아주 유명합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런데 제 손이 미처 닿기도 전에 옆에 있던 김지아가 획하고 메뉴판을 낚아채 버렸습니다. 어찌나 동작이 빠른지 저는 순간 멍하니 허공에 손을 멈췄습니다. 기분이 묘하게 나빴습니다. 김지아는 남편이 3달 전에 뽑은 20대 초반의 비서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싹싹하고 눈치 빠른 직원이라 생각했는데 중요한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버릇없이 굴다니요. 김지아는 메뉴판을 대충 넘기더니 문가에 서 있던 직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요. 일단 킹크랩찜 하나 주시고요. 제일 큰 걸로요. 살아있는 거 보여주셔야 해요. 그리고 특갈비찜 4인분. 전복죽도 각자 하나씩. 아, 그리고 저기 있는 모듬전이랑 육회 낙지탕탕이도 추가해 주세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주문이 아니라 그냥 메뉴판에 있는 비싼 걸 다 읊어대는 수준이었습니다. 킹크랩에 갈비찜, 전복죽까지. 킹크랩만 해도 50만 원은 훌쩍 넘을 테고 갈비찜 1인분에 8만 원, 나머지를 합치면 오늘 예산인 100만 원을 훌쩍 넘겨 200만 원은 나올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정 과장님을 통해 최 대표님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어 기름진 음식이나 과한 보양식은 피하고 담백한 생선이나 채소 위주의 식사를 선호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지아가 시킨 메뉴들은 전부 고지방의 콜레스테롤 폭탄인 음식들이라 최 대표님은 손도 못 대실 게 뻔했습니다. 이건 접대가 아니라 고문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 씨, 잠깐만요. 최 대표님 혈압 때문에 기름지거나 너무 헤비한 음식은 안 맞으셔. 주문하기 전에
대표님 의중을 먼저 여쭙는 게 예의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시키면 다 남길 텐데 회사 예산도 생각해야 하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 앉아있던 남편 박민호가 쾅 하고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그는 눈을 부라리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저는 황당해서 미간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끼어들다니, 우리가 최 대표님 대접하는 자리잖아. 당연히 손님 입맛에 맞춰야지. 그래야 드시는 분도 편하고 계약 얘기도 잘 풀릴 거 아냐. 그리고 예산 관리도 내 몫이고. 예산. 당신은 그놈의 돈 타령밖에 할 줄 몰라? 남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말투는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대표님이 어떤 분인데 고작 밥값 몇 푼 가지고 그래. 이 정도 써서 계약 따내면 남는 장사지. 게다가 주문은 지아 씨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나서. 옆에 있던 김지아는 입술을 삐죽이더니 묘하게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이 대표님도 회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데 전 괜찮아요. 말로는 괜찮다는데 그 표정과 태도는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주제넘게 굴고 있다는 듯 했죠. 최 대표님과 정 과장님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최 대표님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이 대표, 그러지 마요. 사실 난 그렇게 거창하게 먹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먹으면 돼요. 기름진 건 소화도 잘 안 되고. 저는 얼른 최 대표님 말씀에 맞장구 쳤습니다. 보세요, 지아 씨. 대표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우리 킹크랩이랑 갈비찜은 취소하고 담백하게 도미찜이랑 계절 나물, 맑은 조개탕으로 바꾸는 게 어때? 그게 훨씬 건강에도 좋고. 말하면서 김지아 손에 들린 메뉴판을 가져오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수습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손이 닿기도 전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볼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도 아니고 거래처 대표님 앞인 이 중요한 자리에서 손찌검이라니요. 35 평생 부모님께도 맞아본 적 없는 저였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남편이 욱하는 성격이긴 했어도 저에게 손을 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생시켜 미안하다며 늘 제 손을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비서가 주문한 메뉴를 정정하려 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이익과 손님의 건강을 챙기려 했다는 이유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뺨을 때린 겁니다. 그 따귀는 제 얼굴이 아니라 제 가슴을 쳤습니다. 고급 루마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 대표님과 정 과장님은 입을 떡 벌린 채 경악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직원도 덜덜 떨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김지아만이 입을 가린 채 어머 하고 놀란 척했지만 그 눈웃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본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이 튈 정도로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연, 입 닥치고 있어. 누가 감히 지아 씨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이야? 저는 뜨거워진 뺨을 감싸 쥐고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호,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왜 때려? 김지아가 손님 식성 무시하고 회사 돈 흥청망청 쓰려는 거 막은 게 잘못이야. 이 계약 밥 한 끼 때문에 망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책임.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멸과 오만이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지아 씨가 누군지 알아? 당신 따위가 함부로 입 놀릴 상대가 아니야. 내가 똑똑히 알려주지. 지아 씨는
우리 회사 회장님 따님이야. 그 귀한 금지옥엽 아가씨가 현장 경험 싹 했다고 우리 회사 비서로 와주신 건데 감사의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죽고 싶어? 회장님의 딸, 저는 머리를 한 대 더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뺨의 통증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회사 회장은 제 친오빠 이지훈이잖아요. 남편이 멍청한 인간은 여전히 회장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투자할 때 남편 기 죽을까봐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해서 철저히 숨겨왔거든요. 남편은 회장님이 지방의 은둔에 사는 얼굴 없는 갑부라고만 생각했지. 명절마다 보는 처남이 그 회장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 오빠에게는 딸이 없습니다. 새언니와 결혼한 지 15년이나 됐지만 슬아에는 초등학교 3학년인 조카 민재 하나뿐입니다. 제가 틈만 나면 조카 데리고 놀러 다니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새언니는 민재 낳을 때 난산으로 고생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둘째 생각은 아예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다 큰딸이 튀어나와 그것도 김지아라는 이름으로 제 남편 비서 노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저는 김지아를 쳐다보고 다시 남편을 봤습니다.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남편의 저 거만한 태도,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한 표정, 그리고 김지아의 저 뻔뻔하고 도발적인 눈빛, 남편은 철저히 속고 있었습니다. 김지아가 회장 딸이라고 사칭하며 접근했고 신분 상승을 꿈꾸는 남편은 그 미끼를 덥석 문 겁니다. 그러니 저 따위 비서에게 쩔쩔매고 심지어 조강지처인 저를 때리기까지 한 거죠. 하지만 김지아는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왜 하필 우리 회사에 와서 회장 딸 행세를 하는 걸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최 대표님과 정 과장님도 더는 못 앉아 있겠는지 일어섰습니다. 정 과장님이 난처한 얼굴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박 사장님, 이 대표님, 일단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식사는 나중에 하시고. 최 대표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 이만 일어납시다. 밥 먹을 기분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뺨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고작 꽃뱀 같은 여자에게 놀아나 저를 이토록 모욕하다니요. 10년의 세월이 그가 손을 올린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 이서연은 당하고만 있을 바보가 아닙니다. 남편이 감히 제게 손을 댔고 김지아가 저를 도발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겁니다. 김지아가 회장딸 노릇을 하고 싶어 한다니 진짜 회장의 여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죠.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동아줄이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고 그가 제 발로 차버린 아내가 진짜 든든한 배경이었다는 걸 알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일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이 계약은 저와 남편이 피땀 흘려 만든 회사의 생명줄입니다. 저 두 인간 때문에 망칠 순 없습니다. 그리고 김지아의 정체를 확실히 밝히고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부어오른 뺨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손자국이 선명하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남편을 한번 노려보았습니다. 박민호, 이따기 절대 잊지 않겠어. 그리고 최 대표님을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최 대표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런 추태를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식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따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대표님은 저를 그리고 씩씩거리는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측은함과 불쾌함이 섞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표 너무 애쓰지 마요. 밥은 됐고 근처 찻집이나 가서 조용히 차나 한잔 합시다. 계약 얘기는 마저 해야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남편은 최 대표님이 저와 계약 이야기를 계속하겠다는 말에 당황한 듯 했지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박 사장, 당신은 할 일 있으면 지아 씨 데리고 먼저 가봐. 난 대표님이랑 마저 이야기 나누고 갈 테니까. 꼴도 보기 싫은 두 사람을 치워버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남편은 울그락불그락하며 무언가 말하려다 최 대표님 눈치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지아 역시 상황이 이렇게 흐를 줄 몰랐는지 의기소침해졌지만 여전히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지아 씨 데려다 주고 갈 거니까. 남편은 이를 악물고 말하더니 획 돌아서 나갔습니다. 김지아는 쪼르르 그 뒤를 따라가며 저를 향해 혀를 쏙 내밀었습니다. 그 유치하고 천박한 행동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맘껏 즐겨라. 곧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 찻집으로 자리를 옮긴 후 저는 최 대표님과 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차분하게 계약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뺨이 욱신거렸지만 티내지 않고 프로답게 굴었습니다. 최 대표님은 제 태도에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이 대표,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 난리통에도 일처리 깔끔한 거 보소. 이 계약, 이 대표 믿고 진행합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비장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5억짜리 계약이 아닙니다. 제 반격의 신호탄입니다. 찻집을 나서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빠 이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늦은 시간인데 아직 안 잤냐? 익숙하고 든든한 오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나 오늘 맞았어. 저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김지아의 횡포, 남편의 손찌검,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지아가 오빠 딸을 사칭한다는 사실까지요.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평소 들어본 적 없는 냉랭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히 내 동생한테 손을 대? 게다가 내 딸을 사칭해? 이 인간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서연아, 내가 내일 당장 가서 놈들을 박살내주마. 아니야, 오빠, 진정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하고 싶어.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줄 거야. 대신 오빠가 도와줄 게 있어. 저는 오빠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오빠가 뒤에서 다 받쳐줄 테니까 걱정 말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겨울엔 보일러가 고장나 전기장판 위에서 덜덜 떨며 견적서를 썼고 여름엔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밤새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말했었죠. 서연아, 미안해. 나중에 회사 커지면 내가 호강시켜 줄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니 그 보상은 젊은 비서 차지가 되었고 저에게 돌아온 건 딱이 한 대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막 속에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빠에게 다시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빠, 내일 시간 돼.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그 김지아라는 애, 뭔가 이상해. 뒷조사 좀 부탁할게. 그래, 내일 사무실로 와라. 걱정 말고 푹 자. 오빠의 답장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협탁 위에 놓인 결혼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0년 전의 우리. 지금 남편의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침대 위에 획 던져버렸습니다. 액자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우리 사이처럼요. 거실 TV를 켜놓고 멍하니 있는데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최 대표랑 계약은 했어. 저는 싸늘하게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잘했지. 내가 없었으면 계약이 됐을 것 같아. 남편은 흠칫하더니 이내 거만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착각하지 마. 최 대표가 계약해 준 건 다 회장님, 아니 지아씨 체면 봐서 해준 거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회장 딸이 회사에 있는데 누가 거절하겠어. 회장 딸.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박민호, 당신 진짜 멍청하구나. 회장이 누군지는 알고 떠드니 당연히 알지. 저기 지방 어디 계시는 큰손 아니야. 지아씨가 다 말해줬어. 넌 오늘 지아씨 건드린 거 실수한 거야.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우리 회사 끝장이라고. 저는 당장이라도 그 회장이 내 오빠다. 이 멍청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둬야 합니다. 그래? 그렇게 지아씨랑 회장님 믿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붙어. 나 찾지 말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 당신이 오늘 내 뺨 때린 순간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이서연, 주제 파악 좀 해. 나 없으면 네가 이만큼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난 이제 지아씨도 있고 회장님 라인도 탔어. 이혼? 좋아. 대신 넌 빈털터리로 나가야 할 거야. 좋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지아가 진짜 회장 딸인지 아닌지나 똑바로 알아보고 다녀. 사기라도 당해서 개털되지 말고 어디서 이간질이야. 지아씨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 손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김지아는 대체 누구일까? 남편과는 언제부터 저런 사이였을까? 혹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는 척하며 오빠 회사인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빌딩. 37세의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우리 오빠 이지훈의 성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오빠가 달려와 제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얼굴 괜찮냐? 아직도 부었네. 이 나쁜 자식. 저는 오빠와 새언니 유수진에게 자초지종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새언니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한테 딸이 있다니. 그것도 20살 먹은 딸이? 민재 하나 키우기도 벅찬데 무슨 소설을 쓰는 거야. 오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당장 김지아 뒷조사 시킬게. 그리고 박민호 그놈이랑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도 낱낱이 파헤칠 거다. 고마워, 오빠. 나 회사 돌아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할 거야. 증거 다 모을 때까지. 오빠의 배웅을 받으며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남편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김지아가 남편 책상에 걸터 앉아 희희낙낙하고 있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곧바로 오빠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조사 시작했다. 자금 흐름부터 체크해 볼게. 그 후 며칠간 저는 투명 인간처럼 일만 했습니다. 반면 남편과 김지아는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김지아는 회장 딸 행세를 하며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했고 남편은 그걸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중요한 프로젝트 기획안을 김지아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기획안 지아씨가 해봐. 명문대 출신이고 회장님 딸이니까 감각이 남다를 거야. 서연이 당신보다 낫겠지. 김지아가 콧소리를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제가 이사님보다 훨씬 세련되게 뽑아올게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실력 좀 보자. 며칠 뒤
김지아가 가져온 기획안은 가관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대충 긁어온 자료에 맞춤법은 엉망이고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쓰레기였습니다. 이걸 거래처에 보내겠다고 다시 하는 게 좋을 텐데. 제가 충고했습니다. 이서연, 질투하지 마. 아주 훌륭하기만 하구먼.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거래처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다음날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따위 걸 기획서라고 보냈냐. 거래 끊자. 라면서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 김지아에게 화풀이했고 김지아는 억울하다며 징징 짰습니다. 결국 뒷수습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밤새워 기획안을 다시 짜서 겨우 거래처를 달랬습니다. 이 사건으로 직원들은 김지아가 허당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며칠 뒤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찾았다. 김지아 본명은 김미영. 지방 전문대 중퇴하고 서울 올라와서 유흥업소 일하다가 사기 전과도 있어. 남편이랑은 3달 전부터가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회사 자금이 김지아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가고 있어. 벌써 1억 가까이 된다. 손이 떨렸습니다. 1년 전부터라니. 그리고 횡령까지. 오빠가 보내준 증거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진, 모텔 출입 CCTV, 그리고 교묘하게 조작된 회계 장부와 이체 내역들, 특히 5천만 원짜리 기계 설비 대금이 김지아 사촌 오빠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간 게 확실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며칠 뒤 있을 회사 창립 기념일 및 연말 결산 총회를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오빠가 잡아준 특급 호텔 연회장. 주요 거래처 대표님들도 모두 초대했습니다. 총회 전날, 저는 남편과 김지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계팀이 부장님 창립 멤버이자 제 편을 불러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부장님, 내일 총회 때 빔 프로젝터 제가 쓸 거니까 세팅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USB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대망의 총회 날,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남편과 김지아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아는 마치 자신이 안주인이라도 된 양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호를 보냈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실적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김지아의 주민등록 초본, 사기 전과 기록, 그리고 유흥업소 근무 이력이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거 김비서 아니야. 김미영, 전과자라고? 김지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끄라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김지아, 본명 김미영. 태성그룹 회장 딸. 천만에요. 그냥 사기 전과가 있는 꽃뱀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회사 자금 1억 3천만 원이 김미영과 그 가족명의 통장으로 흘러 들어간 내역입니다. 스크린에는 은행 이체 내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넘어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에는 남편과 김지아의 적나라한 카톡 대화 내용과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들이 떴습니다. 자기야, 이서연 그 늙은 여자 언제 내쫓을 거야? 회사 돈으로 내 차부터 바꿔줘. 조금만 참아. 회장님 딸인 척만 잘하면 회사 꿀꺽하는 건 시간 문제야. 그 여편네 빈털터리로 쫓아내고 우리끼리 떵떵거리고 살자. 거래처 대표님들은 경멸 어린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고 직원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습니다. 이서연, 죽여버릴 거야. 그때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건장한 경호원들을 대동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 오빠, 태성그룹 이지훈 회장이었습니다. 오빠는 성큼성큼 걸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 위압감에 남편은 주춤하며 멈춰 섰습니다. 남편은 오빠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던 그 얼굴이었으니까요. 태성그룹 회장님? 오빠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태성그룹 회장 이지훈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 하나뿐인 여동생 이서연이다. 남편과 김지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여동생이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사칭하고 기만하고 횡령까지 하며 괴롭힌 내 동생이다. 내 딸을 사칭해? 난 딸이 없는데 말이야.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거죠. 그가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동아줄이 사실은 바로 옆에 있던 아내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내를 배신하고 가짜에게 속아 파멸을 자초했다는 사실에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민호 씨, 김미영 씨,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김지아는 오빠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어요. 다 박민호가 시킨 거예요.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남편도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10년 정이 있잖아. 응?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정. 그 정은 내가 내 뺨을 때린 순간, 그리고 내 등 뒤에 칼을 꽂은 순간 다 사라졌어. 콩밥 먹으면서 반성이나 해. 두 사람은 개 끌려가듯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연회장에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 대표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표, 속이 다 시원하네. 앞으로 우리 거래는 더 확실하게 합시다. 그 후 재판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징역 3년 6개월, 김지아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빼돌린 돈은 김지아가 산 오피스텔을 경매 넘기고 남편의 차명 계좌를 털어 전액 회수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판명되어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까지 물게 생겼죠. 물론 줄 돈도 없겠지만요. 회사 지분도 전부 제가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사 앞에서 드러눕고 난리를 피웠지만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 외곽에 작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회사는 더욱 단단해졌고 직원 수는 2배로 늘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을 가꾸는 평화로운 오후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때의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요. 여자는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바로 설 때 가장 아름답고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동생이 아니라 온전한 이서연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짜에 속지 않는 지혜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